네, 안녕하세요. 올바디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손목 통증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질환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듀케르뱅 질환, 손목 건초염이라고도 하죠. 이 질환과 인터섹션 신드롬, 교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손목 질환입니다. 그림을 보죠. 엄지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이 있죠. 그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자, 요 부위, 이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드케르뱅 손목 건초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여기에 붙어 있는 힘줄과 그리고 감싸여 있는 막이 있죠. 저기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인터섹션 신드롬, 교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두 질환 모두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무리해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특히 육아를 한다거나 집안일을 한다거나 또는 필기를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 또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손목 질환입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과 가까운 손목이 아프다, 이럴 때 자가진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핑거스테인 테스트예요. 그림을 보면 정말 간단하죠.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넣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을 굽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엄지와 가까운 손목 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늘어나는 느낌보다 날카로운 통증이 찍 하고 나타난다면 이 드케르뱅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드케르뱅 뿐만 아니라 이 테스트를 하면은 교차증후군, 그 부위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질환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드케르뱅 질환에 더 가깝고요. 파란색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교차증후군에 가깝습니다. 이건 근육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자, 붙어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위에 있는 게 드케르뱅과 연관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전완부, 중앙부에서 엄지까지 붙어 있고, 교차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림인데 팔꿈치 쪽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아프냐에 따라서 풀어줄 근육이 달라요. 물론 둘 다 관리해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손목이 안 좋은 걸 확인했죠. 통증이 손을 못 쓸 정도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럴 때는 당연히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거나 주사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통증이 미미하거나 평소에 관리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드케르뱅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부터 요 손등 뒤쪽으로 연결되는 근육이 있다 했었죠. 중앙 라인으로.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더 손목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누르다 보면은 이제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해주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꾹 눌러도 되고, 누른 상태에서 살짝 좀 문질러 주셔도 괜찮고. 근데 이런 식으로 엄지로 풀어주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엄지를 많이 썼는데 또 엄지를 쓰려고 하면 또 아플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반대쪽 팔, 이 하박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을 별로 들이지 않는데도 강한 강도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세게 풀게 되면은 다음날 엄청 아프거든요. 다다음 날이나.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자극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만 약하게 해주세요. 약하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덜그럭거리거나 묵직한 부위를 찾아가지고 압박을 해주거나, 압박을 한 상태에서 가볍게 문질러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교차증후군, 두 번째 손가락 라인부터 쭉 팔꿈치 쪽으로 타고 가는 근육이 있었죠. 그 근육도 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풀어도 되지만은 엄지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반대팔 하박으로 가볍게 팔무게를 올려가지고 꾹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이제 묵직하고 아픈 부위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있으면은 꾹 눌러서 압박해주고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다 하면은 조금씩 문질러 주면서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사지 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아픈 부위 있죠. 이 아픈 부위와 팔꿈치 관절 쪽 이 부위는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힘줄 인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만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 부위, 이 근육이 많은 부위 있죠. 이 부위만 혼자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괜히 만지다가 더 악화돼서 병원에 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위, 이런 약한 부위들은 직접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할 때 손목을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가 손상이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다른 부위 근육들이 탄력적으로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전완부 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서 이 손상된 부위, 힘줄, 인대 쪽 이쪽으로 더 스트레스를 가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손목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 쪽을 조금 더 공략해 주는 거예요. 마주 이렇게 대고 반대 방향으로 꾹꾹꾹 눌러준다거나 한 손가락씩 쭉쭉쭉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공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접어서도 같이 꾹꾹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손가락 스트레칭만 해줘도 손목이랑 전완부 쪽에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려주면서 엄지 두동 부위 근육을 또 같이 눌러주셔도 괜찮고 전완부 쪽, 손가락 쪽 이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통증이 가라앉고 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목이 움직이는 게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때는 또 바로 손목 움직이면서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물병 같은 걸 잡아주면서 버티는 동작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손목 강화 운동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센트릭 포스 늘리면서 버틸 수 있는 동작들 그런 것들도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손목 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린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정리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